자,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구축된 데이터 구조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전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모아 저장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가리키기는 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조체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정의를 했을 때 그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배열과 그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배열상에서 몇 개의 유효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의 유효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연관된 하나의 정보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조체를 다루면서 연관된 정보는 한 덩어리로 유지 관리해보자 라고 했었죠. 자, 앞서 작성했던 코드에서 보면 리스트라는 배열과 사이즈라는 변수가 전체 배열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과 그 안에 유효한 크기가 몇 개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연관된 정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열과 정수형 변수를 다시 하나의 구조체로 묶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student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또 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하되, 이 구조체 포인터 타입에는 현재 studentT 타입의 배열과 그 배열상의 유효한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개수를 저장할 수 있는 nStudents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추가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구조체 역시 단순 구조체 타입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구조체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소위 student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 안에 studentT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배열과 정수형 변수의 묶음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studentdb라는 변수 db를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이 db는 단순 포인터 변수에 불과하겠죠. 물론 그 대상에 가보면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db라는 포인터에다가 malloc 하기를 현재 db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만큼 할당하도록 해서 그 동적 할당되어진 공간에 주소값을 저장을 해주게 되면 db가 가리키는 곳에 가보면 studentT 타입의 배열과 하나의 정수형 변수가 들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student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은 이런 구조체의 주소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그 주소에 가보면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nStudents라는 것은 정수형 변수인 것이고 slist라는 것은 studentT 타입의 배열이 되어지다 보니까 현재 studentT 타입 역시 구조체 포인터 타입인 거잖아요. 즉 포인터 변수들이고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가보면 이런 구조체가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s리스트의 배열의 각 요소는 하나의 포인터 변수들에 불과한 것이고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적절하게 동적 할당을 해주어서 가장 일반화되어진 표현 널 포인터 상수를 이용한 표현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사실 db가 가리키는 s리스트의 0번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써도 되기는 하는데 뭔가 표현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널 포인터를 studentT 타입으로 캐스팅한 곳이 가리키는 곳의 크기만큼을 동적 할당해서 studentT 타입의 포인터에다가 집어넣도록 해준다라고 한다면 소위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변수를 동적 할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의 주소값을 s리스트의 0번 요소 혹은 그 밖의 요소들에게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현재 d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s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다가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를 2번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될 것이고, 더불어서 name이라는 필드는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문자열 복사 처리를 통해서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배열의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배열 중에서 현재 유효한 요소가 하나이다 라는 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nStudent라는
정수형 변수에 1의 값을 저장을 해주고 현재 이 배열상에 몇 개의 유효한 요소가 있는지는 이 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앞서 작성했던 프로그램에다가 student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해봅시다. 타입 정의하기를 자, struct 키워드 다음에 구조체 이름은 굳이 작성하지 않도록 할게요. 생략하고 현재 우리가 정의하기를 student 타입에 asList라는 배열을 하나 정의를 해봅시다. 현재 배열의 최대 크기는 좀 더 손쉬운 유지보수를 위해서 maxstud개만큼 할당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정의하기를 샵define 해서 최대 학생 수를 일단은 10명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자, 더불어서 할당되어진 배열 중에 몇 개의 유효한 학생 정보들이 입력되어졌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유효 크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nStudent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렇게 추가되어진 구조체의 포인터 타입을 student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메인 함수 레벨에서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의 배열과 그 유효 크기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 대신에 studentDB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자, 그 선언되어진 포인터 변수에다가 적절히 동적 할당을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초기화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지고서 간단한 학생 정보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하기 위해서 create student database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 함수를 정의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후 학생 정보들을 입력받는다라든가 혹은 출력하는 처리를 할 때 이제 학생 배열에 대한 주소와 그 유효 크기를 따로따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이 studentDB라는 구조체 안에는 배열이 어디 있고 그 안에 몇 개의 유효 요소가 저장되어져 있는지를 한 덩어리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db라는 포인터 하나만 넘겨주어서 여기에다가 입력받아라 혹은 db라는 포인터를 넘겨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심지어 모든 사용이 끝나고 메모리 할당 해제가 필요한 시점에서도 그저 하나의 포인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간편하고 명확하게 각각의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인 것이고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한 덩어리로 취급할 수 있어서 간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 잘 상기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메인 함수에서 호출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함수들을 수정을 해봅시다. 자, 먼저 create student database라는 함수는 함수 호출 시 아무런 정보도 전달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함수의 반환값으로 현재 studentDB 타입의 반환값을 가지면 되는 것이겠죠. 즉 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조체에 대한 주소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면 될 것이에요. 자, 따라서 이 함수를 정의하기를 이 함수 안에서는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로 현재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할당된 메모리를 적절히 초기화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studentDB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선언되어진 포인터 변수에다가 envelop 하기를 size of 연산자 이용을 해가지고서 현재 null 포인터를 studentDB 내가 할당받고자 하는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간접 참조한 것의 크기를 계산해라 라는 형태를 사용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괄호짝이 안 맞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null 포인터를 캐스팅한 것의 크기를 계산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물론 동적 할당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만약에 null과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할당이 실패한 상황이 될 테니까 메모리 할당 실패라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할당이 실패됐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exit라는 함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도록, 또 종료하면서 종료 코드를 -1이라는, 즉 0이 아닌 값을 할당을 해줌으로써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프로그램이 끝났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적절히 할당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자, 이제 이 nStudents라는 변수가 현재 유효한 요소의 개수를 셈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처음 이 부분이 할당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유효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적 할당된 공간은 기본적으로 0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초기화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d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구조체에 대해서 nStudent라는 필드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해라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동적 할당되어져서 초기화되어진 구조체를 호출축으로 반환해 주도록 처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create student database를 통해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라는 것은 이 분홍색 부분을 할당하고 이 값을 초기화한 후에 그 주소 값을 db라는 변수에 저장해주는 작업까지를 담당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input student라는 함수를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현재 기존에는 input student라는 함수가 구조체 포인터의 배열과 정수값을 따로따로 전달받았지만, 이제는 그저 studentDB라는 하나의 포인터 타입을 전달받도록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거나 혹은 동적 할당 해제해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studentDB라는 포인터만 전달받으면 될 것이에요. 자, 따라서 출력하는 함수부터 작성을 해봅시다. showStudents라는 함수에서는 배열과 유효 크기를 따로 전달받는 것 대신에 그 둘의 묶음인 studentDB 타입의 포인터를 하나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유효 크기만큼인 거잖아요. 즉 d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nStudents라는 크기만큼 반복하기를, 배열의 각 요소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lst라는 별도의 변수가 아니라 역시 db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 중에 slist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 값을 접근을 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db가 가리키는 nStudent가 현재 유효한 요소의 개수를 담고 있는 것이고, slist라는 배열이 실제 내가 동적 할당되어진 구조체 변수들을 가리키게 되어질 테니까 db가 가리키는 slist의 i번째 요소의 값을 출력해라 라는 형태로 이 공간의 주소를 전달해 줌으로써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전제 조건은 showOneStudent라는 함수가 내가 출력할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전달받는 그런 함수로 작성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동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현재 inputStudent라고 해서 구조체 배열에다가 현재 학생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요소들에다가 입력받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출력하는 함수와 같은 관점에서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우리가 studentDB 타입의 포인터를 하나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db가 가리키는 유효 크기만큼 반복해라 라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처음 입력받을 때에는 유효 크기가 0인 거잖아요. 즉 0번만큼 반복해라 라고 하면 한 번도 입력이 안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은 출력했을 때처럼 유효 크기를 기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입력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로 이 maxstud라는 현재 slist라는 배열의 최대 크기 값을 지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maxstud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해봅시다. 물론 그 값을 필요시 함수의 인수로 따로 전달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maxstud만큼 반복하기를 db가 가리키고 있는 slist라는 배열의 i번째 포인터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집어넣어 주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기존에 빈 배열인 상태에서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등록받고 그 정보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 작업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이 작업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배열상의 유효한 요소는 한 개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nStudent라는 값을 1 증가시켜 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따라서 현재 db가 가리키고 있는 현재 유효한 학생 수를 1 증가시켜 주는 작업을 더불어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 db라는 것이 사실은 포인터 변수로서 하나의 주소값을 전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변화시킨 내용은 복사번인 매개 변수가 아니라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입력을 받을 때 항상 최대 할당 크기만큼씩 모두 다 입력받아야 되는 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번째 구현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해서 입력받도록 하는 것 대신에 자, while 반복문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반복 구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반복하기를 뭘 할 것이냐면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스튜던트 t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하나 두고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input one student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입력받은 값이 만약에 널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자, 표현이 조금 복잡해 보여요. 현재 함수 호출의 결과를 s라는 변수에 집어넣었고 그 변수의 값이 널과 같지 않은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즉 유효한 입력값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현재 db가 가리키는 sList라는 배열에 현재 몇 번째 요소에 집어넣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굳이 별도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카운트할 필요 없이 현재 db가 가리키고 있는 nStudent라는 값이 0번이면 유효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이니까 sList의 0번 요소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것이겠죠. 반면에 한 요소가 할당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1이라는 값이 될 테니까 sList라는 배열의 1번 요소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처럼 지금 한 요소가 있으면 여기 1이라는 값이 있고 다음에 추가되어질 요소는 배열의 0번, 1번 요소에 추가되어지는 거잖아요. 즉, 이 유효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변수가 곧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질 배열의 인덱스 값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는 현재 유효 크기를 1 증가시켜주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별도의 문장을 통해서 유효 크기를 1 따로 증가시켜도 될 것이고, 좀 더 간단하게는 바로 이 표현식에다가 직접 플러스 연산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증가 연산이 후위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면 먼저 결과값을 내주고 나중에 증가되어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반복문은 input one student라는 함수가 널 값을 반환할 때까지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이 sList라는 배열은 할당 크기에 제약이 있었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다시 if 조건문으로 확인을 하기를 db가 가리키고 있는 nStudent의 값이 maxstud와 같다라고 한다면, 최대치까지 할당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강제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구조를 역시 for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input one student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환되어지는 값이 null 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작성했던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input one student는 지금 구성에서는 무조건 값들을 입력받도록 했어요. 자, 하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입력을 취소해버리는 처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각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동적 할당받아서 입력받는 것 대신에 이름을 입력받는 과정에서 빈 엔터 값이 입력이 되어지면 입력 과정을 취소해버리도록 하겠다라는 처리를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름을 입력할 때 빈 엔터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입력할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의미로 현재 이 함수는 널 값을 반환하도록 수정을 하고 이름 값에서 어떤 유효한 문자들로 입력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입력받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의 문자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입력받도록 처리한 후에 이름의 값이 입력이 됐다라고 한다면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구조체 변수에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에다가 이 name에 입력받은 내용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더 간단하게는 우리 지난번 과제에서 작성했던 getLine이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즉 우리는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두고 이름을 입력받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성을 해보면 이 getLine이라는 함수가 우리 지난번에 구성했던 것이 빈 엔터를 입력하면 널 값을 반환을 해주었고 빈 엔터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의 동적 할당된 문자를 통해서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었잖아요. 따라서 현재 조건문을 통해서 getLine의 반환 값이 널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널 포인터 값을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주면 될 것이고 널과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효한 입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간주해서 학생 구조체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만들어 놓고 동적 할당한 후에 그 할당되어진 공간에 학번과 이름은 여기서 입력한 값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시 입력받을 필요 없이 여기 95번째 줄에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사실 이 getLine이라는 함수는 이미 동적 할당되어지는 문자 배열을 반환해주는 함수이기는 해요. 자, 하지만 현재 우리가 작성한 구조체 포인터 타입에서 보면 13번째 줄에서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사실 getLine이라는 함수로 반환받은 동적 할당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긴 하겠죠. 뒤에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포인터 변수로 좀 변환해 가지고서 처리해 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다소 좀 부적절한 처리처럼 보여질 수 있긴 하겠지만 string copy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동적 할당되어진 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구조체의 name이라는 필드에다가 95번째 줄에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당받은 문자열을 복사해서 전달하도록 해봅시다. 물론 전제 조건은 현재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9글자를 넘지 않는 만큼만 입력됐다라고 가정해줘야 하는 한계도 있긴 하겠죠. 자, 더불어서 이제 getLine으로 입력받은 이 name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테니까 free 하기를 그저 우리 name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내용을 지워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지 않고 getLine이라는 함수에서 처리했던 과정들을 가지고서 현재 p가 가리키는 name에다가 직접 입력받도록 처리해 볼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getLine이라는 함수 작성을 했을 때 보면 임의의 지역적인 배열의 입력도 받아봐야 되고 또 이전에 입력에 대한 계획 문자에 대한 처리도 해줘야 되고 더불어서 입력값이 널이냐 아니냐라는 판별도 해줘야 되고 다소 복잡한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조금 억지스러운 면은 있지만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 하나의 이름을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내용을 다시 구조체 변수에다가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을 취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getLine이라는 함수의 선언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과제 코드를 이용을 해서 현재 getLine이라는 함수의 선언과 더불어서 getLine이라는 함수의 구현 부분을 각각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작성했던 함수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소스 코드를 일일이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분할 컴파일하는 형태로 그 구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가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소스 코드에다가 다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메모리 할당 해제를 위해서 작성을 했던 dialog이라는 함수도 수정을 해봅시다. 현재 dialog이라는 함수 역시 배열과 유효 크기를 따로 전달받는 것 대신에 하나의 student db라는 구조체 포인터 타입의 값을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student db 타입의 매개 변수를 하나 전달받고, 자, 유효 크기는 db가 가리키는 n student 크기만큼 처리하면 될 것이요. 동적 할당 해제할 포인터 변수들은 현재 db가 가리키는 s리스트에 i번째 요소들이 해당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동적 할당 해제해줘야 될 내용은 이 정보만 동적 할당 해제해주면 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동적 할당 해제가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하기를, 우리는 free 하기를 db 자체도, d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 자체도 동적 할당 해제해주는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름 물어봤을 때 첫 번째 학생 이름은 김 입력하고 학번은 1번, 키는 180cm 합시다. 두 번째 학생은 이름은 박, 학번은 2번, 키는 170cm 하고 3번 학생은 2 해주고 학번은 3번, 키는 160cm 해주고,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입력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름을 입력하는 란에서 그저 엔터 쳤을 때 현재 입력 과정을 마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입력한 새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잘 출력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배열의 최대 크기만큼 입력했을 때에도 더 이상 입력이 받아지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이상으로 구조체 포인터를 통해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초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따라서 메인 함수서부터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눠갔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각각의 함수들을 구조적으로 명료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예제들을 가지고서 변형해가는 방식들을 취해서 이전의 구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뭇 설명이 좀 복잡해져 버린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다 보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메인 함수서부터 각각의 역할들을 나눠가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서 문제 제기했던 몇 가지 부분들, 즉 학생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배열을 두지 않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분할해서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들을 첨삭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활용해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